가난한 국가에서 기적과도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내 현재는 180도 바뀐 국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 브루나이. 동남아시아 유일의 전제군 주재 국가로 인구 40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입니다. 브루나이는 극심하게 가난했던 국가로 1920년대 중반에 세리아강 근처를 지나던 두 행인이 우연히 기름 냄새를 맡고 조사를 하면서 최초로 석유 시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발견된 석유는 브루나이 경제에 엄청난 파급을 불러왔는데요.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서 브루나이 국가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1960년대는 액화천 연가스 매장을 확인하고 1970년대는 오일 쇼크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1980년대부터 식량 산업도 육성하여 자급을 늘렸고 198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며 석유 덕분에 독자적인 경제를 꾸려나갑니다. 산업 구조의 97% 정도를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남아시아 최고 부국 중 하나로 복지 혜택 또한 북유럽을 능가하는 수준인데요. 세금, 교육비, 지출이 없으며 주거 또한 보장되며 의료비는 1년에 1브루나이 달러만 지불하면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유가 30년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경제 정책을 구상 중으로 전 세계의 증권, 펀드, 채권, 부동산 등을 투자하여 국가 재정의 원천으로 삼고 있고 관광업에 투자하여 브루나이를 관광대국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22년 기준 브루나이 국민 1인당 GDP는 37,152달러로 세계 24위입니다. 4.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1950년대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힘들었던 경제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후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원조 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1961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성실히 수행하며 경공업 육성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하였고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식개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대학 진학률은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1973년 이후 중화공업 발전 정책으로 전자, 철강, 조선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하며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켰는데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경제 구조를 세워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높은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금융위기를 겪었으나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하여 2년여 만에 거의 회복하여 경제위기를 해결하였습니다. 인터넷 보급 확대와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해 무역을 핵심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을 도입하여 현재 수출과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편으로 반도체, 조선, 가전, 철강 등 세계에서도 순위권에 들었으며 현재는 한류 열풍까지 더해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는 32,409달러로 세계 29위입니다. 3.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로 실업률도 높고 인구의 3분의 1이 빈민가에 살고 있을 정도로 빈민국으로 영토도 작고 자원도 없는 국가로
1960년대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소득 수준을 보였는데요. 1990년대 초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부정부패와 범죄로 얼룩진 나라였습니다. 어지럽던 싱가포르의 리콴유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싱가포르는 180도 달라집니다. 리콴유는 청렴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며 해외 유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있었으며 경제 성장을 이뤄내어 국민들은 리콴유 정부를 크게 믿게 되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청렴도와 국가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 정부에 대한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높다고 합니다. 1959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31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장기 집권을 한 리콴유에 이어 그의 아들 리센룽까지 50년이 넘는 세월을 2대에 걸쳐 집권을 하는 국가는 북한과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보기 힘든데요. 인구 500만인 싱가포르가 인구 3천만 명인 말레이시아보다 GDP 총액을 앞서며 22년 기준 싱가포르 국민 1인당 GDP는 82,807달러로 세계 5위입니다. 아일랜드는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 크기로 아주 작은 섬나라로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였습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하여 독립하였으나 내부 경제는 1979년까지 영국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아일랜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며 가난했는데요. 1958년 재무부 장관 휘테커가 아일랜드 경제를 개혁합니다. 보호무역을 종식하고 경제 시스템을 농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1997년 메리 로빈슨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11%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하는데요. 이후 아일랜드는 영국 경제의 의존도를 낮추고 1990년에 첨단 산업을 육성하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아일랜드 경제의 주요 부문은 서비스, 산업, 농업입니다. 서비스 부문은 노동력의 약 78%를 차지하며 제약, 의료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산업도 최근 몇 년 동안 아일랜드 경제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 생산의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는데요. 인구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유제품과 소고기 산업이 유명해 아일랜드산 소고기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아일랜드의 경제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 국가 부채 및 적자 수준 감소,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아일랜드 국민 1인당 GDP는 10만 4,038달러로 세계 3위입니다. 1. 룩셈부르크. 유럽 중앙 내륙에 있는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공국으로 제주도보다 조금 큽니다. 강대국으로 둘러져 있으며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뜨기 시작한 시점은 19세기부터였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를 하던 룩셈부르크는 19세기 중반 대규모 철광석 광산이 발견되어 유럽의 철강 생산국이 되면서 룩셈부르크의 경제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쳐 철강 수요가 줄어들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어 실직 사태로 이어지고 국가부도 사태까지 될 상황에 놓여졌는데요. 정부는 뒤를 이을 산업군을 발굴하는 데 노력했고 이 노력은 성공을 했으며 글로벌 환경에 맞게 산업 구조를 금융업으로 변경해 현재는
유럽 금융 중심지로서 부상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은행 보험업, 철강업을 기간 산업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국이자 공업국으로 실업률은 유럽연합 국가 중 최저이며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1998년 이후에도 제조업의 수출 증가나 금융업으로 꾸준히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룩셈부르크 국민 1인당 GDP는 12만 6,436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감사합니다.